의료 대란으로 인해 농촌 지역의 의료 공백이 심각한 수준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절반이 넘는 보건지소는 상주하는 의사조차 없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등 고압 산소기가 필요한 환자들이 타 시도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충북에는 고압 산소 치료 시설이 있는 병원이 단 한 곳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상기온에 따른 냉해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습 추위는 과수농가들의 농심도 얼려버렸습니다. 고령화된 농촌의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불 세탁에서 한 끼 식사까지 복지 사각지대를 밝히는 이웃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충북은 수년째 군 복무 기간이 끝난 공보위보다 더 적은 신규 인력이 배치되면서 농촌 지역의 의료 공백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절반이 넘는 보건지소는 상주하는 의사도 없이 순회 진료 인력으로 근근히 명맥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보건지소입니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이곳은 유일한 병원이자 약국입니다. 자주 이용하죠. 또 돈도 안 내고 그냥 와서 치료하고 약 그냥 주고. 하지만 지난해부터 상주하는 의사가 없어 일주일에 이틀만 진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엊그제 오니까 문을 잠궜어요. 그래서 오늘 또 왔더니 열렸네. 그래 체한약 사고 검사하고 선생님이 엄청 잘해주시네. 하루에 약 9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찾는 다른 보건지소도 상황은 마찬가지. 진료 시간이지만 환자도 의사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 명뿐인 공보위가 순회 진료를 나간 것으로 이제 보건소마다 순환 진료는 일상화가 됐습니다. 근방에 또 병원이 좀 여의치 않으시다 보니까 소화제나 감기약을 좀 구비하러 좀 보건소로 많이 오십니다. 최근 도내에서 75명의 공보위가 전역한 가운데 그 빈자리를 채운 인원은 37명뿐. 이 가운데 내과 진료를 보는 의과 공보위는 11명이 줄어 의과 공보위 1명당 담당해야 할 보건지소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충북 지역에 배치된 의과 공보위 수를 보더라도 5년 사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서 농촌의 의료 공백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공보위 복무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기피 대상이 된 데다 최근 의정 갈등으로 의대생의 현역병 입대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충청북도는 순회 진료 확대와 기간제 시니어 의사를 채용하는 등 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시니어 의사들을 많이 채용을 해서 공보위 감소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또한 이제 그 공보위 공백이 있는 데는 이제 공보위들 순회 진료라든지 지금 이제 계약하고 있는 거는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에 협업을 해서 갈수록 악화되는 지역의 의료 환경. 언제까지 미봉책으로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은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연탄불을 떼던 과거에는 웬만한 병원마다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 발생에 대비해서 고압 산소 치료기, 일명 체인버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지금도 응급 상황에서 꼭 필요할 때가 적지 않은데 충북에는 단 한 대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압 산소 치료기가 필요한 환자들은 다른 시도병원으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환 기자입니다. 지난 2월 16일 보은경찰서에서 번개탄을 피워 극단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모두 3명이 구조돼 응급실을 찾았지만 충북 지역 병원에서는 수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고압산소 치료기, 이른바 챔버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기 때문입니다. 실제 충북 지역 내 챔버는 이곳 청주 효성병원 내 한 곳, 그마저도 1인용 기기 한 대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쪽에서 치료가 가능은 한데 이제 1인용이다 보니까 2명, 3명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고. 도내 유일한 챔버는 이비인 호과의 어지럼증 환자 치료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료진의 동반 입장이 불가능한 소형으로 응급 환자 치료에 능동적인 대처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도내에 있는 작은 챔버에는 환자만이 아니라 인공호흡기나 다른 의료진이 들어갈 수 없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중독 환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압산소 치료가 필요한 신고 건수가 지난해부터 한 달에 10건 안팎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챔버의 필요성이 커진 상태로 충북도와 일선시군도 설치 예산 지원 등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가 됐습니다. CJB 이환입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미호천교 공사의 현장 소장과 감리단장이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장 소장과 감리단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장 소장과 감리단장은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과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피고인들의 잘못만으로 사고가 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6년과 4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최근 이상 기온 탓에 농사 짓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사계절 중 봄은 한 해 농사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요. 기습 추위와 궂은 날씨가 잇따르면서 농심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김민영 기자가 냉해 피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하얀 백고담술이 까맣게 얼어붙었습니다. 꽃을 갈라보니 시방에도 새까만 냉해의 흔적이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꽃샘추위에 영하권으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백꽃이 얼어 죽은 겁니다. 4월 5일쯤 영하 5도 정도로 떨어졌었어요, 그때. 그래서 냉해 피해가 온 건데 그때 꽃은 다 피지는 않았었는데 그 몽우리진 채로 얼어버렸어요. 이제 꽃이 피니까 암술이 얼은 게 표시가 나는 거지. 보통 꽃눈 한 줄기에 7개에서 8개의 꽃이 피는데 이 중 4-5개가 냉해를 입었습니다. 농민들은 살아남은 꽃이라도 과실을 맺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농작물 냉해를 줄이기 위해선 사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나무의 영양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그 영양제를 살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열풍 방사팬과 미세 살수 장치를 설치해서 냉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피해가 올해만이 아닌 이미 일상화됐다는 데 있습니다. 냉해가 심했던 2023년도와 2020년도에도 무려 약 140만 제곱미터의 밭이 냉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가가 받은 재난지원금은 2억 원대에서 4억 원까지 껑충 뛰었습니다. 게다가 재작년부터는 이상기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벌의 개체수도 줄어들면서 농민들이 수분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과수농가에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취약계층의 의식주 지원을 위한 다양한 봉사 차량들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이불 세탁 차량부터 든든한 한 끼를 제공하는 밥차까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천의 한 마을회관 앞으로 이동 세탁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집집마다 묵혀뒀던 이불 빨래들을 한아름씩 갖고 나옵니다. 1시간 남짓 세탁해 햇볕이나 건조기로 보송보송 말려주면 새 이불이나 다름없습니다. 지저분하고 얼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해갖고 보면 꺼내보면 막 이제 색깔이 다른 이불로 다 탈바꿈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불 빨래는 부피가 크고 무거워서 세탁기가 있어도 엄두내지 못했다는 어르신들. 세탁부터 배송까지 직접 찾아와 해결해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깨끗하고 할머니들 이불 못하는 거, 일을 못하는 거 해주니까 너무 고맙지요. 한국수자원공사 충주댐 지사가 충주댐 주변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한 이동형 세탁 차량이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습니다. 지난해 제천 시내권의 공공 빨래방을 개소한 데 이어 세탁기 3대와 건조기 1대를 갖춘 1억 7천만 원 규모의 세탁 차량을 추가 도입한 겁니다. 공공 빨래방이 있어도 시내권과 1시간가량 떨어져 있어 이용하기 어려운 제천 남부 지역 주민들. 제천 종합자원봉사센터가 매주 한 번씩 청풍, 한수, 덕산, 수산면을 돌며 무료 이동 빨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충주댐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고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제천시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밥차도 금년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기업은행의 지원으로 지역 곳곳을 누비는 이동형 무료급식입니다. 지난해 제천 지역 4,800명의 이웃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한 데 이어 올해는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계획입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낮에 점심만 제공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저녁 식사를 제공하고 또 이제 어르신들께서 밑반찬을 좀 준비해서 전해드리는 걸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찾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각양각색 봉사 차량들이 우리 이웃들의 든든한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 CJB 안정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19일 청주체육관에서 충청권 경선을 시작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 일정에 돌입합니다. 충청권 순회 경선은 내일부터 나흘 동안 온라인과 ARS 투표를 진행하고 19일 청주체육관에서는 합동 연설회와 함께 충청권 투표 결과가 발표됩니다. 민주당 경선은 이재명 전 대표와 함께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간 3파전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장인 진천 선수촌의 신임 선수촌장으로 김택수 전 탁구 국가대표 선수가 취임했습니다. 김 선수촌장은 선수들뿐만 아니라 지역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질 정도로 온 힘을 다해 기초 체력 운동을 하는 남자 유도 국가대표 선수들. 바로 옆에선 여자 필드하키 선수들이 하체 근육 단련에 집중합니다. 진천 선수촌 웨이트 트레이닝장의 모습인데 힘에 부치는 선수들 옆에서 누군가 파이팅을 북돋습니다. 과거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에서 다수의 메달을 따낸 전 탁구 국가대표 김택수 신임 진천 선수촌장입니다. 팀장님이 항상 이렇게 저희 훈련장에 나오셔서 항상 웃는 얼굴로 이제 저희한테 이제 격려를 해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좀 이렇게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달부터 정식으로 임기를 시작한 김 선수촌장. 진천 선수촌을 새롭게 재탄생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먼저 2017년에 개장해 8년 된 선수촌 시설에 예산을 적극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 안전에 대한 부분 신경을 썼고 두 번째는 이제 경기력에 필요한 부분은 이 두 가지는 가장 빠르게 개선을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역과의 상생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체육특기생이나 각 종목단체, 체육회, 생활체육인에게 선수촌 견학기회를 늘려 보다 열린 환경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학교 체육 같은 경우 청소년들이 있다 그러면 좀 기회가 된다면 대표 선수 훈련에 피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좀 개방을 해서 더 나아가 진천 선수촌을 하나의 브랜드화를 시키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국가대표팀 티셔츠나 모자 등 굿즈를 제작한 뒤 자체 수익 사업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소통을 강조하는 신인 촌장 취임으로 선수촌에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충북 지역 숙박과 음식점업 매출이 7분기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충북의 숙박과 음식점업 생산지수는 118.1로 1년 전보다 1.5% 감소했습니다. 숙박과 음식점업은 대표적인 서비스 내수 업종인데 지난 2023년 2분기부터 7분기 연속 내리막길을 걸으며 충북 지역 소비 부진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청북도가 귀농을 유도하고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는 충북 1단 살아보기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외지 거주자가 일정 기간 충북에 머물며 생활과 관광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특정 관광지나 농촌 체험 등의 수행 과제를 이행하면 40만 원에서 120만 원의 체류비가 지원됩니다. 충청북도는 제천시와 보은, 옥천, 괴산, 단양군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북 나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가 올해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당초보다 2천여억 원이 늘어난 3조 7,27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청주사랑 상품권 인센티브 33억 원과 미원 별빛 자연휴양림 시설 개선 17억 원,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전력 인입 공사 72억 원,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12억 원 등입니다. 이변 추경안은 다음 달 1일 청주시 의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도내 반도체 특수가스 전문 제조 기업인 원익 머트리얼즈가 영남 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5천만 원을 초록우산 충북본부에 기탁했습니다. 원익 머트리얼즈 관계자는 한순간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모든 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임 직원들이 함께 모은 것으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아동 가정과 이재민들에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청주대학교 총동문회가 지역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서청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차량 구입비 1,800만 원을 청주시에 기탁했습니다. 오늘 기탁식에는 이범석 시장과 이태희 총동문회장, 김남진 서청주 상담복지센터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화요일 저녁 CJB 8시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